반갑습니다. 김 사장입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고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부분은 1인 법인을 설립 후에 아파트, 빌라 등을 이제 전세에 안고 갭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것인데, 핵심은 이제 초반에 얘기 드릴 건데요. 전세 태거 자금을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 본인이 자기 자금이 있어가지고 돈을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이제 주택을 처분해서 그 보증금을 매매 자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을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릴 건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혼동이 오실 것이고, 법인이 뭔지 대출이 뭔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기 도래 시점에서 이제 전세를 안고 사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도래하겠죠. 그러면 이 법인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신규 세입자도 안 구해져, 신규 전세 계약자도 안 구해져, 집도 아파트도 처분이 안 돼. 통칭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개인 임대인이 아닌 법인 임대인이다 보니까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유인즉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 딱 한 2년 동안 법인 부동산 투자 유행이 불었습니다. 상당히 법인에 대해서는 재반 지식이 좀 깊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친구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왜? 제가 상담 업무를 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1인 법인이신 분들이 감정이 너무 격한 상태에서, 답답한 상태에서 어디서 상담을 받지도 못하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는데 좀 두서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냥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오신 분은 경기도에 거주를 하시고 본인이 1인 법인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는 대구, 하나는 포항, 아파트를 전세 안고 취득을 하신 상태예요. 자, 대구는 5억 주고 전세는 4억 얹어서 레버리지 효과로 1억 투입을 하시고, 포항은 3억 취득을 하셨고 전세는 2억 2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취득 시점이 21년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한창 부동산 폭등기에 시세가 굉장히 좋을 때예요. 전국적으로 올라갈 시점에서, 왜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세가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가슴팍, 그러니까 즉 그때 22년도 기준 상반기로 본다 하면은 먹을 게 남아있던 자리였는데, 그 시점에 대부분 1인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현재 그냥 결론을 재무 상태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결손이 발생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실법인이 되셨죠. 왜? 2년이 이제 경과하셨기 때문에. 신설법인일 때는 이제 전세 태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규제가 해당 그 당시에는 있더라도 세제 혜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 후에 갭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세가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5억 하던 게 뭐 4억 하고, 3억 하던 게 뭐 2.5억 하고, 대체적으로 예로 제일 투자 바람 많이 분 창원이라든지 뭐 울산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8억씩 10억씩 찍었다가 지금 뭐 10억짜리는 8억대 있고 8억짜리는 6억, 6.5억, 금매는 5억에 날아간 것도 봤습니다. 제가 실거래조회사. 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1인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법인에 대한 재벌인식이 부족합니다.
그 자본금은 대부분 500에서 3000 사이에요. 준비하시고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내용은 다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번외로 갈 거예요. 그분들 자체는 굉장한 부를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증식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의 재분배, 자녀들한테 주겠느냐, 효율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냐, 이거를 공부를 해서 법인을 만드신 상태에서 지분을 나누고 세제 혜택을 받는다든지 향후 2월 가세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담을 받고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꼭 1인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이득 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명에 한 95명은 손실일 겁니다. 5명 정도, 95%는 결손 상태, 손실, 자본 잠식 상태 법인일 겁니다. 두 번째, 21년도, 20년도에서 21년도, 22년도 초까지, 22년도 중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택 투자하신 분들은 시세가 급락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10억에서 8억, 5억짜리가 3억 5천, 4억까지 떨어지고 2억짜리가 1억 5천, 3억짜리가 2억 5천,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자, 가장 큰 문제 세 번째는 1, 2년 전에 구입할 때 아파트와 전세 갭 차이가, 예로 들어가 5억짜리에 전세 갭이 4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시세가 4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전세 시세와 현재 아파트 시세는 똑같아요. 왜? 일단은 내가 내 자본금으로 법인 대표에서 가수금이나 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입해서 1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보증도 돌려줘야 되고 장부를 보고, 장부는 아직까지 기재는 안 돼 있겠지만 현실을 보면 빵원인 거예요. 근데 법인에서는 세금도 재산세나 보유세를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1인 법인 설립하신 분들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가 많아요. 저한테 전화와 상담 오신 분도 오늘 상당히 기강된 상태에서 연락 오셨고, 일단은 해답은 드렸어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 보도자료 보면 올해 3월달에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특히 보면 2번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규제지역 서울에 4군데 빼고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LTV 시세의 60%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규제지역 내 수도권 안에서는 지금 보면은 제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투기지역 규제지역 4군데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시세 이렇게 KB 시세 1억에 3천만원. 방문자가 들어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할게요. 일단은 이런 형식의 대출이 풀렸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본인이 자본 잠식이라 가지고 시중은행권에 가면은 대출이 전세 태거 자금이 실행이 안 된다. 다만 지역 내 이금융사, 신협이나 새마을이나 농협, 산림조합, 수협 같은 경우에는 즉 중앙의 기준이 아니고 해당 조합 기준, 이금융사 태거 자금을 시세의 60% 임대업일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금리 때는 5에서 한 6%대 중반. 근데 대부분 6%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6에서. 현재 이제 수신금리, 즉 이금융사들은 이제 예금, 적금 유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대출 예신금리는 6% 한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방공제까지 들어가면 또 이 설명상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겠죠. 자, 요런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도 한 10분 정도는 통화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자니 일단은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지금 영상을 올려놓고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제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댓글로 얘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팩트는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체 뭐 빌라왕 때문에 깡통 전세, 전세 사기,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세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시세 기준에 했을 때 깡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죠. 시세하고 전세 보증금이 거의 90에서 100% 아니면 역전세가 난 지역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가 돈을 받냐 못 받냐, 세입자들이. 그리고 임대인도 그래도 자기 자금이 있더라도 돌려주더라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러면 장한 설명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을 안 찍으면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